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공포 탐욕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가끔씩 공포 탐욕 지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포 탐욕 지수가 어떤 수준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사고, 대중이 탐욕스러울 때 팔아라, 이런 말이 있죠. 모두가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그때가 사야 될 때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것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대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가 오히려 탐욕 구간이라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에서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런 공포 탐욕 지수를 활용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는 구글의 피어 앤드 그리드 인덱스라고 하면은 CNN 이코노미에서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수 자체는 또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만 또 한국 시장과는 100%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세팅 값을 좀 바꾼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S&P 500과 그리고 한국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현재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CNN 사이트에 가면은 좀 전에 화살표처럼 볼 수도 있지만 버튼을 다른 걸로 조작하면 이렇게 선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그래프가 나오는데 사실 이 위에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자, 그런데 이 S&P 500 지수는 같이 나오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관련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보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포 탐욕 지수하고 이 S&P 500을 한번 겹쳐봤습니다. 겹쳐보면은 우리가 이 상관관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겹쳐보니까 조금 흐려요. 그렇죠? 조금 흐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겹쳐보니까 이 파란색 선이 공포 탐욕 지수예요.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고점에 있을 때가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탐욕 지수가 올라갈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예요. 이렇게 공포에 빠졌을 때인데 공포 탐욕 지수, 시장이 탐욕스러울 때 지수가 고점을 찍더라. 이렇게 보면은 지수가 고점을 찍더라. 자,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2022년 1월에 공포 탐욕 지수가 고점을 찍었을 때 시장 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했고요. 자, 그러다가 3월 달에 반등해서 4월 초에 이렇게 또 고점을 찍었는데 공포 탐욕 지수도 급등하면서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6월 달에 잠시 반등이 나왔을 때도 공포 탐욕 지수 올라왔고 시장도 잠시 반등 나왔고요. 그러다가 다시 7월 달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반등이 나왔죠. 이때도 지수가 올라갈 때 공포 탐욕 지수도 올라갔고 나름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S&P 500 지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 공포 탐욕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을 크게 보시면 보일 건데 스마트폰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빨간색 점선을 그어 놨습니다. 자, 빨간색 점선을 조금 더 키워 볼게요. 제가 빨간색 점선 두께를 좀 더 두껍게 이렇게 해보니까 잘 보이죠. 잘 보이는데 이 빨간색 점선이 뭐냐, 올해 2022년에 공포 탐욕 지수가 고점을 찍었을 때, 이 고점을 찍었을 때 부분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2022년의 고점 부분에 이렇게 와 있는데요. 이 고점을 오버슈팅 했던 때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공포 탐욕 지수가 이 라인을 넘어간 순간, 이 라인을 터치했을 때가 지수가 고점이더라. 그리고 나서 지수가 하락 조정을 겪더라.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의 어떤 높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포 탐욕 지수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이렇게 높아졌을 때, 이 빨간 라인을 넘어갔을 때 지수가 그 이후로 하락 조정을 겪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2년에 지금 4번이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자, 4번이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 지금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일어나지 않은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의 3번의 사례를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
공포탐욕 지수가 이 빨간색 선을 넘어가고 나서 지수가 하락 조정을 겪더라. 자, 그러면은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조금 더 현명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빨간 선을 터치를 했어요. 자, 그런데 과거 올해 3번의 사례를 보니까 이 빨간 선을 터치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지수가 하락 조정을 겪더라라는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당분간은 하락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S&P 500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2년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공포탐욕 지수가 현재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하락 조정을 겪었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미국 시장만 보면 우리가 재미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국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이 세팅 값은 제가 임의로 이제 조절을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CNN 이코노미 사이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수치를 조작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건데, 자, 여기도 제가 빨간 선을 그어놨어요. 빨간 선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더 두껍게. 자, 이렇게 하고 점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빨간 선, 자, 고점을 찍었을 때 올해 4월, 그리고 올해 1월, 그리고 올해 8월에는 굉장히 오버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고점. 자, 그런데 올해 2022년 한국 시장을 보니까 공포탐욕 지수 이렇게 빨간 선을 넘어간 이후에 지수 하락 조정 나왔고, 그리고 또 빨간 선을 이렇게 넘어갔을 때 지수 반등했다가 하락 조정이 또 나왔고, 자, 그리고 또 8월 달에 빨간 선을 넘어서 오버슈팅 나왔을 때도 지수 상승하다가 하락 조정 나왔고, 그리고 지금 빨간 선을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는 지금까지 상승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2022년도의 시장 흐름과 공포탐욕 지수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이 빨간 선을 넘어갔을 때, 이 빨간 선을 넘어갔을 때 지수가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한동안 조정을 받더라. 그런 사례가 3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4번 이렇게 빨간 선을 넘어갔는데 과거의 3번은 전부 다 조정을 받았어. 그러면 지금 현재 미래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 가능성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과거에 3번 동안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공포탐욕 지수 자체도 좀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일시적이나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 대목인데요. 자,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는 얼마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는 최근에 별로 안 오르고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는데, 그럼 코스닥 지수는 어떨까요? 코스닥 지수를 살펴보니까, 자, 코스닥 지수, 자, 마찬가지로 올해 1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그 다음에 8월에 한 번,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포탐욕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지금 빨간 선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빨간 선 다시 제가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껍게 했는데요. 자, 그러면 1월, 4월, 8월,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자, 이렇게 공포탐욕 지수 높아졌을 때, 높아지고 나서 떨어질 때 조정받았고, 높아지고 나서 이 빨간 선 터치하고 나서 떨어질 때 조정받았고, 이 빨간 선 터치하고 나서 떨어질 때 조정받았고, 자, 코스닥 지수 비교적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올라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탐욕 지수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오든 말든, 자, 이렇게 공포탐욕 지수가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할 때는 지수도 조정을 받더라. 여기도 보면 4월 달에 코스닥 지수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 이렇게 공포탐욕 지수는 급격하게 올라왔고, 그 이후에 하락 조정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최근에 반등,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반등에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탐욕 지수는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값이 코스피 지수랑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한국 시장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빨간 선을 터치하고 나서 하락 조정을 겪더라. 자, 과거에 3번이 그랬고 지금 4번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지 않은 미래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죠.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포탐욕 지수를 통해서 현재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공포 구간을 벗어나서 이제 탐욕 구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CNN 이코노미 기준으로 봤을 때 내추럴 상태, 공포와 탐욕이 혼재된 구간입니다. 그런데 또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상황을 보면은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 신문 기사나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은 지금 반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더라.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공포탐욕 지수와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과거에 세 번 모두 다 공포탐욕 지수가 빨간 선을 넘어가고 나서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 그렇다면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과거 사례에 빗대어 볼 때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잠시 관망을 하는 게 좀 더 현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포지션을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포 탐욕 지수로 봤을 때는 시장이 잠시나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는 편이 좀 더 현명할 수도 있다. 특히 제가 조금 더 우려스러워하는 거는 코인 시장에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저점을 깨고 크게 무너지면서 급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시장 자체가 부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조심하면서 너무 욕심 부리기보다는 조금 조심하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